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24년 4분기 테슬라 실적이 있었고 24년 4분기 실적 그 자체로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닝콜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2.87%로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24년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은 2.87%의 상승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선 제가 테슬라를 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바이 앤 홀드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 스스로에게 지금 매수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25일, 4월 29일, 11월 4일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 공지드린 것처럼 1월 9일 395달러 그리고 1월 16일 409달러대에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현금을 오히려 모으려고 한다고 답변 드릴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기대응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24년 4분기 실적이 잘 못 나오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년 1분기와 25년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기 쉽도록 어닝 per share와 매트랙 그리고 마진율을 기준으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실적 전과 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24년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기준으로 25년 1분기의 어닝 per share와 매트랙 그리고 마진율 성장률은 각각 55.07%, 22.11% 그리고 9.6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5년 2분기의 경우는 54.85%, 11.20% 그리고 7.61%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24년 4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컨센들은 각각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한때 55.07%로 가리키고 있었던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29.14%까지 줄어들었고요. 22.11%의 매출 성장률은 15.72%로 줄어들었으며 9.65%의 마진율 성장률은 2.40%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25년 2분기의 컨센서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4.85%였던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은 38.32%로 줄었고요. 11.20%의 매출 성장률은 7.94%로 줄었으며 마진율 성장률은 7.61%에서 3.06%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황을 장이 열리기 전 이렇게 리스크는 알아두자라는 제목의 분석으로 멤버십 분들께 빨리 공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이렇게 약 4% 정도 올라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5%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원래는 추매할까도 고민을 했었지만 우선 이렇게 펀더멘탈 지표와 제가 유튜브에는 따로 공유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옵션 등의 지표에서 그 이상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대신에 저의 경우는 다른 기업을 매수한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이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미국 공화당 의원이 이 기업을 상으로 새롭게 포지션을 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니 25년 12월 달의 실적이 전혀 선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인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기업이 52%나 저평가를 받기는 드물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차트 관점에서 상승 패턴인 여기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이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채워질 갭이 1개, 2개, 그리고 3개까지 있었고 RSI는 이렇게 상승 중이며 TSI 또한 상승 추세가 잡혀서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30%가 하락했는데 최근 딥식 사건이 터지면서 AI가 더 일반화될 수 있다는 예시를 시장에게 보여주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 또한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검정 색깔이 주가이고 파란 색깔이 시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아온 멀티플로 지금은 파란색 언더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평가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와중에 25년에는 47%의 성장률, 26년에는 41%, 그리고 27년에는 4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투자를 예상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월가에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펀더멘탈 지표들이 24년 4분기 실적에 의해서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할 이유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상태에서 25년에 저가형 모델이 나와서
출고량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이버캡은 26년에 런칭될 예정이며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는 25년에 50%의 성장률을 앞두고 있고 25년 6월 달에는 텍사스 어스틴을 시작으로 Unsupervised FSD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모두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년의 경우 인류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27년과 28년은 심각하게 좋을 것이라고까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 경영진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고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생각 또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람은 4분기의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AI와 로봇 공학에 다각화된 플레이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었다고 했고요. 캐나콜 지뉴티의 애널리스트 조울즈는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공학에 대한 열정에는 동의하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24년 4분기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테슬라 상으로 바이 웨이팅이나 혹은 오버웨이트를 주는 애널리스트들 또한 24년 4분기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컨센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며 설사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25년의 출고량 성장률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높아질 예정이고요. 사이버캡은 26년에 출고 예정이며 27년과 28년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 만큼 설사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 바이드립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조정 없이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면은 주주로서 그것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밸런스 상태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24년 4분기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현금 유보액은 여기 33.65 빌리언 달러에서 36.56 빌리언 달러로 무려 3 빌리언 달러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부채는 9.7 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5.76 빌리언 달러로 줄어드는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 36 빌리언 달러로 부채를 전부 다 갚아서 현금이 넘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 상태는 매우 좋으며 이 정도 규모의 돈이라면은 앞으로 AI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결과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36 빌리언 달러의 현금이 얼마나 높은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AI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인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 또한 참고해 보겠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38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는 10 빌리언 달러치를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4년 4분기 기준으로 36 빌리언 달러의 현금이고 부채는 5.7 빌리언 달러이니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월가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조정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재무 상태까지 알아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앤홀드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때 나오는 게마스키즈의 조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을 오늘 오전에 공유드렸고요. 또 오늘 밤에 장이 열리기 전에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석드릴 예정이오니 추가 분석의 경우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